안녕하세요. 항서제약 뉴스 기사에 따르면은 요거에 대한 연구 발표를 란셋 온콜로지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옆에 보면요. IF는 33이나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데, 임팩트 팩터는 저널의 영향력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제약사의 신약인데 임상 결과가 여기 APNT에 등재가 됐는데 임팩트 팩터가 7.5로 높은 지수라고 합니다. SCI급 세계적인 의학 저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임팩트 팩터는 저널의 영향력 지수다. 근데 여기 7.5도 높다고 했죠. 그런데 향서제약이 올린 란셋 같은 경우에는 33이라고 합니다. 거의 5배 수준이 되는데 뭔가 어마어마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란셋에 들어왔는데 어바웃입니다. 여기 보면은 런치를 2000년도 9월에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 20년 정도 역사가 됐고요. 여기 내려가면 이제 레퓨테이션이랑 임팩트 팩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레퓨테이션은 이 저널의 명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팩트 팩터가 33.75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드와이드 하게 저널들이 24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4위를 한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전 세계의 이 온콜로지 저널들 중에서 5손가락 안에 꼽는 저널이 바로 우리 란셋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팩트 팩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라는 것은 인용된 횟수를 논문의 총수로 나눠주면은 피인용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논문의 총수가 엄청 작은데도 인용된 게 굉장히 많다면은 피인용 지수는 올라가겠고요. 근데 논문의 총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인용된 횟수가 없다는 것은 피인용 지수가 떨어지고 그만큼 이제 쓸모 있는 논문이 별로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과학 잡지인 뭐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2014년 피인용 지수가 3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35. 그래서 란셋이랑 굉장히 이제 숫자가 비슷하죠. 그래서 저 숫자 33, 35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들이 평균 33.61회 인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린 논문의 수를 인용된 횟수. 그리고 이제 기간은 뭐 일반적으로 뭐 2년간 데이터를 쓰던가 뭐 3년에서 5년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는 1955년에 개념이 이제 제시가 되고 이제 유진 가필드에 의해서 1960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임팩트 팩터에서 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제 같은 학문 분야에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저널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뭐 다른 학문이랑 비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팩트 팩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곳은 이런 회사라고 하는데 사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개념을 고안한 유진 가필드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설립을 했고 뭐 다른 데로 인수됐다가 분리되고 해서 이제 임팩트 팩터를 발표하는 곳이 이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임팩트 팩터가 10 이상이면은 훌륭한 저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같은 분야를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른 분야는 좀 임팩트 팩터가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면은 수학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평생 한 개 논문만 실어도 가문의 영광.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따라서 이해하는데 논문을 쓰는 사람도 논문을 이해하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인용 자체도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문 심사가 2, 3년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 수학 분야에서 이제 최고 저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임팩트 팩터가 3에서 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데 이게 지금 최고의 저널도 이렇다는 거죠. 이제 반면에 이제 높은 임팩트 팩터 저널은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의학계의 논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그 뒤에 또 제약사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인용도 하고 많이 논문도 쓰고 그래서 2017년에는 이제 1등이 요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제 란셋도 요거죠. 그래서 이제 임팩트 팩터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학문에 비해서는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비교할 것은 같은 저널, 같은 요거 저널에서 지금 4위라는 거예요. 244 중에 4위. 이거는 의미가 있겠고 이 임팩트 팩터는 같은 요 저널들 사이에서 이해가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제 란셋이 있는 것은 바로 요런 저널인데 임팩트 팩터가 1등인 학문 분야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학문들에 비해서는 임팩트 팩터가 높은 분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같은 분야의 것들 중에서는 4위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팩트 팩터는 이제 N년간 이제 저널에 실린 논문의 수를 중에 인용된 횟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쓸데없는 논문의 수들이 굉장히 많다면은 이 임팩트 팩터는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도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들 걸러내기 위해서 좀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저널 가이드에서 란셋을 들어가 보니까 여기 억셉턴스 레이시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개 중에 5개가 억셉턴스를 받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물론 당연하게도 아무 논문이나 다 받아주면은 저 임팩트 팩터가 저렇게 높게 나올 수는 없겠죠.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하면은 이제 저널이 인용된 횟수를 알려주는 게 임팩트 팩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 엑셀러레이터라는 데 들어보면은 이제 임팩트 팩터를 예측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2020년에서 21년에 란셋은 57에서 58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더 높아진다는 것이고, 예측이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뜨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Y축이 number of papers입니다. 그 다음에 X축이 number of citation이니까 이게 인용이고 이게 페이퍼수입니다. 그러니까 분모에는 여기 Y축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분자에는 인용된 수니까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보니까 어떤 논문은 250번이나 인용이 된 게 있습니다. 굉장한 숫자로 인용이 된 게 있는데 좀 궁금하긴 하고, 가장 이제 빈도수가 높은 것을 보니까 여기 한 10번 정도인가요? 여기가 10번 정도 인용된 게 가장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 팩터 낮은 분야는 컴퓨터 공학 분야도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IF가 무슨 뜻인지를 이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척추랑 좀 관련이 있어서 이것도 좀 배경 지식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라는 게 뭐 위에서부터 뭐 경추, 흉추, 요추, 뭐 천추와 미추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일단 경추라는 것은 이제 머리뼈를 떠받치기 위해 변형되어 있어 목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목이 아무리 길어도 목뼈는 7개로 일정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전자가 신경계와 세포의 성장도 통제하기 때문에 이 유전자 데이터에 변화가 일어나면은 요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숫자가 늘어날수록 요거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기린 뭐 그런 것들도 7개로 일정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척추하면 이제 디스크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뭐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이렇게 이제 척추 사이에 있는 요거 물렁물렁한 거 추간판이라고 하는 게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뼈끼리 부딪히는 걸 막아주는 뭐 물렁물렁한 쿠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디스크, 그래서 추간판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이렇게 보라색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랜셋의 임팩트 팩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랜셋 등 임팩트 팩터 상위권 의학 저널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여기 당당하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온콜로지 분야에서는 4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학문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같은 학문에서 비교할 때 쓸 수 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최상의 저널이라고 해도 임팩트 팩터가 1을 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기 예시간에 수학자가 한 편 쓰면은 물리학자 3, 4편, 화학자 5, 6편, 생물학자 8편에서 10편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인용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렇게 생긴 것들 우리가 논문 보면은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인용이라고 하고요. 직접 인용은 원문에 있는 그대로, 간접 인용은 연구자가 자신의 말로 바꿔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인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렇게 IF가 적히면은 뭘 의미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